김정은 씨는 어떠세요? 요즘 태극기 보면? 약간 태극기가 극우의 상징같이 돼버린 거 아닐까. 그런 좀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조금 극단적인 우측에 계신 분들의 네, 상징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태극기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네. 국론 분열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국론 분열, 갈등의 상징. 그 태극기 보면 이제 화가 난다라는 분들이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정도니까. 네. 태극기한테 미안하고요. 태극기한테 민망하고. 그 태극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독립운동할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독립운동가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아침.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아지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보폭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예.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더 은밀하게, 더 정교하게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권 잠룡 황교안과 홍준표의 움직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총리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지사도 공식적으로 대권 선언한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여권, 이른바 범여권의 주자는 한 10여 명 되나요? 10여 명 그렇죠. 정도 되죠. 네. 눈에 띄는 주자는 아직 사실은 없고. 그렇죠. 보통 범여권 하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꼽으면 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김문수, 이인재, 남경필, 유승민 등등 해가지고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총아, 보수의 아이콘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팍 뜨면서 예.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그러니까 상황이죠.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지지율이 미미한데 선언을 안 한 사람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렇죠. 이 정도 상황인데요. 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뒤늦게 합류한 홍준표 경남지사. 예. 요즘 급격히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띌 정도로. 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보가 보수층에게는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과 홍준표가 움직인다.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강력한 반야당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입니다. 반야당 무기라고요? 네. 황 권한대행, 홍 지사 모두 야당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요? 이 대표적인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 불승인입니다. 아하. 야권이 얼마나 분기탱천하고 있습니까? 예. 오죽하면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어요? 황교안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 네. 홍준표 지사는 사실 훨씬 더 심합니다. 예. 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2심까지 끝난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예. 지금 민주당 1등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자기 대장이 이거 다시 풀자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자기 대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예.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야권 특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사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를 함께 싸잡아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이 이 발언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네, 오후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두가 없었다고 사람 아니다. 어허. 인격 수양부터 다시 하라.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홍준표, 황교안 두 명 모두 특히 민주당을 치고 돌아가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보수 여권 지지층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야당이 야권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일부러 치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기층,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네, 자극하면서. 그렇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작심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황교안, 홍준표 두 사람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정작 발톱은 숨기고 있다입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요? 아까 발톱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자가 얼룩말 사냥할 때 협동해서 사자들끼리 한꺼번에 사냥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단 생활을 하니까요. 예. 그렇지만 사냥이 끝나고 서열을 정할 때는 그럴 때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서로 죽을 때까지 공격하고 끝내 정적을 추방합니다. 아하. 지금은 두 명 모두 서로 발톱을 숨기고 야권을 향해서만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하지만 머지않아서 아니 곧 한 달 이내로
황교안과 홍준표 모두 본색을 드러내서 서로 혈투를 벌일 것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홍준표 지사는 얼마 전 친박을 양아치에 비유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은 운명 공동체였다. 아, 그런 식으로. 예, 현 탄핵 사태 책임론을 꺼내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황교안 대행은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홍 지사는 무죄가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직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최종 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겠죠. 그리고 거세게 아마 역공을 펼칠 겁니다. 황교안 대행은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출마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발톱 드러낼 일은 없겠지만. 출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발톱을 정작 숨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밀림의 왕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듯이 여권에도 후보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움직임이 달라졌다. 황과 홍. 세 번째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미 내심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다입니다. 이미 숨기지 못하고 있다. 뭘 보면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그날 밤 예예. SNS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아, 황교안 권한대행이 SNS 활동 그동안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요? 2월 27일 밤 11시에 예예. 무역투자진흥회의 끝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예. 그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회의입니다. 때로는 화끈하게, 때로는 차근차근 함께 노력해서 무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SNS라는 거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황 총리가 작년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로 SNS를 계속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그동안 한동안 한 열흘 정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수사기한 연장이 무산된 그날 이제 이걸 올렸다는 거예요. 예, 글 예. 내용도 그렇지만 황 권한대행이 정치를 SNS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지사는 어떻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만나는 것 자체가 정치인데요. 식사 정치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곧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몸풀기는 완전히 하지 않았지만 예. 몸을 서서히 풀면서 지금 서로 발톱을 숨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황과 홍 이야기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사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를 함께 싸잡아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이 이 발언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네, 오후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두겁 썼다고 사람 아니다. 어허. 인격 수양부터 다시 하라.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홍준표, 황교안 두 명 모두 특히 민주당을 치고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보수 여권 지지층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야당이 야권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일부러 치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기층,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 네, 자극하면서. 그렇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작심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황교안, 홍준표 두 사람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정작 발톱은 숨기고 있다입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요? 아까 발톱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자가 얼룩말 사냥할 때 협동해서 사자들끼리 한꺼번에 사냥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단 생활을 하니까요. 예. 움직인다.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강력한 반야당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입니다. 반야당 무기라고요? 네. 황권한대행, 홍지사 모두 야당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요. 이 대표적인 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 불승인입니다. 아하. 야권이 얼마나 분기탱천하고 있습니까? 예. 오죽하면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어요? 황교안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 네. 홍준표 지사는 사실 훨씬 더 심합니다. 예. 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2심까지 끝난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예. 지금 민주당 1등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자기 대장이 이거 다시 풀자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자기 대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예.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냥이 끝나고 서열을 정할 때는 그럴 때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서로 죽을 때까지 공격하고 끝내 정적을 추방합니다. 아하. 지금은 두 명 모두 서로 발톱을 숨기고 야권을 향해서만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머지않아서 아니 곧 한 달 이내로 황교안과 홍준표 모두 본색을 드러내서 서로 혈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홍준표 지사는 얼마 전 친박을 양아치에 비유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은 운명 공동체였다. 아, 그런 식으로. 예, 현 탄핵 사태 책임론을 꺼내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황교안 대행은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홍 지사는 무죄가 아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직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최종 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우겠죠. 그리고 거세게 아마 역공을 펼칠 겁니다. 황교안 대행은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출마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발톱 드러낼 일은 없겠지만. 출마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것 같으세요? 네. 김정은 씨는 어떠세요? 요즘 태극기 보면? 약간 태극기가 극우의 상징같이 돼버린 거 아닐까. 그런 좀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조금 극단적인 우측에 계신 분들의 네, 상징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태극기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국론 분열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국론 분열, 갈등의 상징. 그 태극기 보면 이제 화가 난다라는 분들이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정도니까. 태극기한테 미안하고요. 태극기한테 민망하고. 그 태극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독립운동할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가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아침.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아지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보폭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더 은밀하게, 더 정교하게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권 잠룡 황교안과 홍준표의 움직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총리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지사도 공식적으로 대권 선언한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여권, 이른바 범여권의 주자는 한 10여 명 되나요? 10여 명 그렇죠. 정도 되죠. 눈에 띄는 주자는 아직 사실은 없고. 그렇죠. 보통 범여권 하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꼽으면 한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김문수, 이인재, 남경필, 유승민 등등 해가지고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총아, 보수의 아이콘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팍 뜨면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지금 치고 올라간 상황이죠.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지지율이 미미한데 선언을 안 한 사람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렇죠. 이 정도 상황인데요. 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뒤늦게 합류한 홍준표 경남지사. 요즘 급격히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보가 보수층에게는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과 홍준표가